네, 다음은 정말 여러분이 필요한 강의로 함께 가 보려고 합니다. 특별하게 오늘 연수의 하이라이트라고 보시면 될 시간입니다. 바로 우리 학부모님들이 최대 관심사죠. 우리 아이들이 편식을 할 경우, 그리고 성장 음식, 그리고 비만 중심으로 오늘 우리 아이, 내 아이의 균형이 있는 성장을 위한 영양 이야기라는 주제로 함께 달려가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행사는 미국, 그리고 대구, 부산에서 동시 연결로 진행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나 미국에 계신 분은 지금 밤 새벽 1시, 2시로 들었는데 여러분에게 특강을 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자지 않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계신다고 합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 미시건 디트로이트 식생태 문화협회 대표님이신 한영신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지금 미국의 시간 몇 시인가요? 저희가 지금 새벽 1시 20분입니다. 아, 새벽 1시. 네, 열정이 대단합니다. 우리 학부모님만큼이나 우리 대표님의 열정이 대단하신데요. 두 번째 또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이경아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게스트 세 분을 모셨는데요. 오늘 여러분의 대표에서 나오신 세 분입니다. 바로 학부모님인데요. 부산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 정미경 학부모님.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양동중학교 김영정 학부모님.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분이엘 고등학교 박수경 학부모님.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함께 시청해 주시고 그리고 교육적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든 교사분들 오늘 이 시간 유튜브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너무 많은 관심으로 해서 지금 이제 BTS를 앞질러 나갈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오늘 강의 함께 해 주시고요. 2020년도 우리 학교 급식 주요 정책 안내 등으로 함께 하고요. 그리고 오늘 특별 두 번째 강의 내 아이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영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맨날 미국에 계셔가지고, 그 전화로만 하다가 이렇게 화면으로 뵈니까 되게 반갑네요. 아, 네, 저도 참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진짜 세상을 너무 많이 바꿨어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람 만나는 기회가 훨씬 적어서 사람을 못 만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좀 쌓이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는 화도 좀 나고 좀 성격이 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은 어떠세요? 네, 저도 혼용 수업 하느라고 너무 힘들지만, 저만 힘든 게 아니라 여기 지금 계시는 학부모님들도 학생들이 집에 있으니까 되게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특히 새끼 식사를 이렇게 챙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또 그것도 애들이 또 잘 먹지 않으면 더 속상하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주제를, 먹는 이야기, 또 잘 안 먹는 이야기를 부모님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오늘 발표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지금 어머님들 보니까 되게 댓글도 잘 쓰시고 하시는데요. 여기 문자 한번 올리는 거 저희들이 한번 또 보고 싶어서 주제를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어머님들 중에서 그 걱정이 뭔지, 영양적 식사, 그 다음에 편식, 성장, 비만 중에서 어떤 게 걱정이신지 숫자를 한번 올려봐 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한번 보고 어머님들의 걱정이 뭔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호가 지금 올라오나요? 네. 시간차가 좀 있는 것 같으네요. 그렇죠. 네네네. 네. 그러면 올라오는 건 조금 있으면 보면서요. 그럼 저희가 먼저 여기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 영양적으로 잘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아이들에게 균형되게 식사를 하는 거를 학교에서는 영양교사 선생님들이 식품 구성 자전거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전거 뒷바퀴에 있는 곡류군, 고기, 생선, 계란, 콩류, 그다음 채소, 과일, 우유를 골고루 먹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골고루라는 거는 고기 반찬 한두 개, 그다음 채소 반찬 한두 개, 그다음에 우유 한두 개, 그다음에 하루에 과일 간식도 한두 번 이렇게 먹도록 하고요. 이게 하루 종일 골고루 먹어야 되니까 아침 식사도 거르지 않게 먹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식사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가 그림으로 보시면 크게 화려한 식사는 아니지만 밥이 몇 끼마다 밥이 들어가고 고기 반찬 한두 가지씩, 그다음에 채소 반찬을 가지고 뭐 나물이라든지 국 정도로 제공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과일이나 우유를 이렇게 제공하면 이게 바로 균형된 식사입니다. 크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죠. 바로 학교 급식이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죠. 여기 이제 양을 보면 여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머님들이 여기 다 학부모님들이 계신데 양이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초등학교 여자아이가 조금 양이 제일 작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남자아이가 좀 그 다음으로 많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중고등학교 여자아이가 조금 더 많고, 그다음에 활동량이라든지 근육량이 많은 중고등학교 남자아이가 밤양이라든지 고기 반찬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림을 직관적으로 보시고 이 정도 제공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방학 중에서 과연 우리 아이들은 가정에서 어떤 식사를 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4학년 남학생이 자기가 하루에 먹은 거를 저희에게 보내준 건데요. 한눈에 보기 어떠세요? 되게 골고루 이렇게 먹은 것 같죠? 이 아이는 정말 골고루 균형된 식사를 잘 실천한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도 잘 챙겨주셨고 아이도 싹싹 남김없이 잘 먹었네요.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채소 양을 조금 더 늘리면 어땠을까? 그럼 좀 더 훌륭한 식사가 됐을 것 같습니다. 이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앞에 어린이랑 좀 다르게 어때요? 전체적으로 한눈에 봐도 뭔가 교수님 어떠세요? 좀 부실해 보이시죠? 네, 좀 부실하네요. 네. 특히 이제 아침도 되게 많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야채 반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이렇게 남겼더라고요. 그렇네요. 근데 네. 또 이 6학년 남학생 같은 경우는 야채 반찬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주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고 간식도 당이 많은 과자류 이런 것들도 많이 먹었는데 교수님 아이들은 왜 이렇게 편식을 하는 걸까요? 글쎄요, 왜 이럴까요? 사실 저희가 편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유를 좀 알아야 되는데 사실 이제 여기 보니까 2번도 꽤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가 이유를 알고 이거에 대한 해결을 하는 접근은 잘 안 한 것 같아요. 안 먹으면 야 이거 먹어, 맛있어, 영양적이야 하다가 나중에는 화를 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왜 편식을 하는지를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아이가 채소를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몸을 보호하고자 하는 본능은 네오포비아 때문입니다. 그러면 네오포비아가 뭔지를 좀 알아볼까요? 여기서 보면 혀가 보이죠. 혀에서 보면 우리가 맛을 본다 그러면 혀에서 맛을 본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혀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감각 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쓴맛, 감칠맛, 단맛, 짠맛, 신맛, 입에서 맛을 느끼는데 사실은 맛이 있다, 없다, 먹어야겠다, 안 먹어야겠다는 뇌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네. 뇌에서 판단하는 게 굉장히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본능이라고 하는 부분은 나의 생각에 상관없이 저절로 돌아가는 부분이거든요. 본능적으로 먹어라라고 하는 본능이 있고 먹지 말라는 본능이 있어요. 먹지 말라는 본능 중에 네오포비아라는 게 있는데 네오는 새로운 거, 포비아는 두렵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음식에 대해서 왜 두려움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가 만약에 농사를 짓기 이전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때요? 사냥을 하거나 채집을 했죠. 근데 채집을 했는데 독초를 먹거나 아니면 동물을 잡았는데 독이 있는 동물을 잡았다고 하면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라고 본능에 넣어준 거죠. 앞에서 보면 맛이 5가지가 있었잖아요. 그중에 쓴맛은 독의 맛이 써서 이 쓴맛은 위험하다는 사인이 있어서 쓴맛을 가진 것은 더 거부하는 경향이 강하죠. 채소라고 하는 게
대부분 쓴맛을 조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쓴맛을 갖고 있는 채소는 네오포비아가 강해서 잘 안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편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수도권 아이들 8,363명을 대상으로 해서 부모님들한테 아이들이 편식을 합니까? 그랬더니 어때요? 44.8%라고 나오죠. 2명 네. 중에 1명이 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 네오포비아가 편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네. 부산시에서도 이번에 조사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채소를 거의 안 먹는 아이가 한 37% 정도가 되더라고요. 3명 중 1명은 편식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이런 네오포비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여기 그래서 보다시피 네오는 새로운 것에 대해서 네오라고 하죠. 그러면 네오가 아니면 음식은 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처음은 네오지만 다음에 또 주면 어때요? 친숙해지는 것처럼 여러 번 주면 되는데 왼쪽에 식사 거부가 있고 오른쪽 아래쪽으로 여러 번 노출하게 돼 있죠. 그러면 초록색 라인을 보면 여러 번 주게 되면 어때요? 거부하는 게 뚝 떨어져요. 여기 15번 이상 노출을 했더니 어때요? 반 이상으로 뚝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결국은 여러 번 주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아이를 보면 여기가 이제 생글생글 웃는 아이가 누구냐면 나 저 이거 먹기 싫어요. 옆에 이제 고구마 줄기를 엄마가 줬는데 자기 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보면 이렇게 준다고 하면 사실 저도 별로 먹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번 줄 때도 이제 요령이 좀 있어요. 만약에 이거를 먹이려고 한다고 하면 아래에 보면 1, 2, 3, 4단계 이렇게 단계가 나와 있는데 푸드브리지라고 직접 먹이기보다는 조금 친해질 수 있는 단계를 거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해 볼 수도 있죠. 근데 부모님들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다들 나 너무나도 바쁘고 그런데 언제 이런 것들을 하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있으시면.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어머님들 뭐 어릴 적에 보면은 많이 노출하면 잘 먹는다. 그게 맞습니다. 가족이 함께 먹으면 사실은 네오포비아는 없어져요. 왜냐하면 아이가 이제 엄마 먹는 거나 아빠 먹는 걸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거 먹어도 괜찮은가 보다라고 하는 사인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엄마 아빠만 맛있게 먹고 아이를 안 주면 어떤 줄 아세요? 왜 저 맛있는 걸 왜 저분들만 먹지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먹는 걸 달려들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가족이 함께 먹으면 저절로 먹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오늘 강의 듣고 집에 가서 이제 시도해 보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한두 번 갖고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본능을 극복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생활 속에서 꾸준히 잘 먹어야 돼요. 계속 야채 안 먹어요라는 말이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방법들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교수님, 또 어머님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를 안 해보시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많이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안 먹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은 왜 그럴까요? 여기 보면 이제 아이가 안 먹는다고 눈물 막 흘리는 문자가 꽤 많이 나오는데 지금 네오포비아하고 그다음에 까다로운 문제. 계속 먹어도 아무리 시도해도 안 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먹는 것이 까다로운 아이인데 이거는 조금 안 먹는 새로운 분류 중에 하나예요. 이 까다롭다고 하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서 오늘 그 얘기를 다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고 오늘은 감각이 예민한 아이들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이들 중에 굉장히 감각이 예민한 아이들이 있죠. 여기 분명히 이제 어머님들 중에 있을 것 같은데 앞에서 말한 감각 수용체의 민감도가 굉장히 달라요. 여기 보면 미국의 감각연구소에서 폴 박사 팀이 연구를 했었는데 가장 둔감한 타입하고 가장 민감한 타입을 연구를 했는데 그 민감도의 차이가 100배에서 1000배까지 난다고 해요. 여기 보니 민감하다고 나왔는데 1000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면 어떠냐면 똑같은 채소를 먹었는데 누구는 그냥 그럭저럭 괜찮다고 하는 표정을 갖는데 어떤 아이는 어떠냐면 여기 막 울고 있죠. 이런 아이처럼 너무 못 먹는다라고 하는 감정을 느끼는 거죠. 네. 교수님, 저희 아이도 오실모거든요. 오실모가 뭐냐면 오이를 싫어하는 모임이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오이는 되게 무난한 맛을 가지다고 생각하니까 처음에는 그 오이를 싫어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사실은 각자의 자기 기준으로 남을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앞에서처럼 여러 번 먹인다고 해서 사실은 먹여지지가 않아요. 빨간 선을 보면 어때요? 계속 평행을 이루고 음. 있죠.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쓴맛에 대한 본능을 극복하지 못하는 거죠. 이런 아이가 있다는 거 사실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제 저희가 또 이제 물어봤어요, 부모들한테. "아이가 음. 먹는 것이 까다롭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몇 프로냐면 20%. 5명 중에 1명인 거예요. 음. 사실은 이제 부모님들 막 편식하고 안 먹는다고 하는데 주변에 물어보면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까다로운 아이가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조사를 해 봤더니요. 까다로운 아이가 약 한 30%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명 중 1 명은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맞아요, 생각보다. 근데 이런 아이는 사실 어떠겠어요? 지금 계속 다들 막 안 먹는다고 걱정하시는데 네네네. 해결의 첫 번째는 뭐냐면 아이 맛의 세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같은 음식을 먹고 있지만 걔는 다른 맛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맛의 음. 인정을 하는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죠. 특히 음. 인제 내가 만약에 민감하다고 하면 이해해 주고 싶은데 내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사실은 이해하기는 굉장히 힘들지 않겠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부산시에서도 어린이하고 부모의 맛 민감도를 한번 조사를 해 봤더니 맛에 대해서 예민한 아이가 86%나 됐고요. 여기 빨간색이 굉장히 예민한 아이인데 아이가 예민하다고 해 가지고 부모가 예민한 것도 아니고 이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저희가 알게 됐어요. 근데 그쵸. 여기 한 가정에 이 어린이 가족처럼 상대적으로 덜 예민한 그 입맛을 가진 부모님이 계신데 아이는 주황색으로 굉장히 예민한 입맛을 가진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네. 경우에는 어머님들이 '아이가 왜 이러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아 아이가 나와 좀 다를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금 자기 세계를 인정해 자라고 했는데 그냥 이런 애들 인정만 해 갖고는 정말 채소를 잘 안 먹어요. 오늘 채소 말고 다른 것들도 되게 안 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마찬가지예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자기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음. 일단 자발적인 참여는 아이한테 물어보세요. 어떤 요리 방법이 좋은지, 어떤 채소를 좋아하는지. 반드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반드시 이거 방법을 찾아 주셔야 돼요. 주의할 것이 뭐냐면 절대 강요를 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음. 되면 오히려 반대로 가게 됩니다. 음. 근데 교수님, 우리가 보통 비만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아무거나 막 잘 먹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야채 반찬을 거의 안 먹더라고요. 비만한 아이들도 야채를 이렇게 먹지 않고 까다로운 것 같은데 그건 왜 그런가요? 사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오해 중에 하나가 비만 아이들은 아무거나 많이 막 먹어서 그쵸. 비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근데 까다로운 아이가 어땠어요? 채소를 안 먹다 보니까 다양성이 떨어져요. 뭐 채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성이 떨어지죠. 그러다 보면 영양적으로 불균형이 오고 그다음에 어쨌든 뭔가를 안 먹으면 다른 걸 많이 먹게 돼 있죠. 아무래도 먹기 쉬운 빵이라든지 과자라든지 그런 것들에 먹는 양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까다로움이 오히려 비만의 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사실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엄마들 보니까 비만 걱정이 상당히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비만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성장과 연결돼 있고 오늘 3 번, 4 번이 한꺼번에 이제 대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우리가 성장이 된다고 하면 여기 성장판에서 길이가 길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길이가 길어지려면 일단 필요한 물질인 영양소가 필요해야 되니까 엄마들이 영양에 관심이 많으시죠? 뿐만 아니라 성장 호르몬의 명령이 있어야 돼요. 앞에서 교수님이 영양소 얘기는 잘 해 주셨으니까 저는 성장 호르몬 얘기만 쪼끔 얘기를 할게요. 한번 이제 좀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성장 호르몬 분비를 위해 확인해야 할 것이 4 가지가 있는데 11시 이후에 자는 날이 많다. 밤에 야식을 자주 한다. 국수빵, 과자 등 탄수화물 음식을 좋아한다. 음.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다. 몇 가지에 해당하는지 한번 숫자로 올려 보세요. 네. 이게 네. 많이 해당될수록 몇 좀 개인지. 네네. 네네네. 몇 몇 개 숫자로 개인지를 한번 가지고 올려 네 보시면. 가지 네. 해 봐 주세요. 이게 각자 다 성장 호르몬과 연관이 돼 있는데 첫 번째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 이후에 자는 날이 많은 아이들은 어떨까요? 수면이. 우리가 보통 보면은 네 다음 슬라이드 네. 어 이게 낮에는 저희가 깨 있고 밤에는 잠을 자는데 음. 시계를 보지 않아도 저절로 잠이 오잖아요. 그 이유는 네. 뭐냐면 뇌에 시계가 있어요, 생체 시계가.
근데 이제 뇌에만 생체 시계가 있는 게 아니라 온갖 장기에도 시계가 있어요. 우리가 이 시계가 다 일치를 하도록 생활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오른쪽에 보세요. 여러 가지 조절자 호르몬들이 주기를 갖고 있어요. 어떤 건 낮에 높고 어떤 건 밤에 높고. 근데 여기 파란 라인을 보면 이거는 높을 때 높고 낮을 때 낮잖아요. 빨간 거는 어정쩡하게 높고 낮아요. 이런 어정쩡한 피크를 갖고 있는 게 사실 문제가 돼요. 이 맨 아래 성장 호르몬도 주기를 가지고 있는 건데, 얘는 어떠냐? 밤에 많이 높아져요. 여기 보면 위에 그래프에 껌껌할 때 얘가 높아져 있죠. 근데 이 아래 그림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까만 점이 있는 곳은 뭐냐면 수면 상태일 때 성장 호르몬이에요. 그 다음에 하얀 동그라미 밑에 있는 거 뭐냐면 깨어있을 때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깨어있을 때 어때요? 이거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낮아 있죠. 사실은 이 수면을 이 주기와 맞게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아이는 언제쯤 자야 되겠느냐? 유아는 10시 이전에 자야 되고요. 초등학생은 11시 이전에 자야 돼요. 지금 막 숫자가 너무 많아갖고 저도 굉장히 맞아요. 애들 다 늦게 잔다 얘기가 네, 많은데. 대학생활에도 공부하느라고 너무 늦게 재우시는데 아침에 맞아요. 공부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부산시에서도 이번에 조사를 해봤더니 방금 11시 이전에 재우라고 하셨잖아요. 11시 이후에 자는 아이가 60%인 거예요, 교수님. 60% 큰일이네. 이렇게 늦게 자니까 당연히 다음날 아침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들이 또 많아지게 되는 이런 악순환을 가지게 돼서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교수님. 네, 그리고 이제 늦게 자는 게 뭐가 또 문제예요? 밤에 야식을 자주 한다. 식사 주기도 성장 호르몬하고 연관이 있어요. 보면 성장 호르몬에 관여하는 식사 관련 호르몬이 이제 2개가 있어요. 인슐린과 그레린인데, 인슐린이 식사 후에 분비가 되는 1시간 후에 분비가 되는데 성장 호르몬을 얘가 억제를 해요. 그다음에 그렐린은 위가 비어 있을 때 분비돼. 얘는 촉진을 합니다. 요거를 식사하고 연결해서 그림을 볼게요. 여기 파란색이 음식이 있는 위치예요. 식후에는 어때요? 위가 차 있으니까 그렐린이 없어서 얘는 방해를 받고, 그다음에 1시간 후에는 소장에 있으면서 인슐린이 높아져서 방해를 받아요. 그러니까 식사 직후부터 한 4시간까지는 방해를 받는 시간이고, 이 이후에는 촉진이 되는 시간이라서 요 이후의 상황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죠. 이제 밤에 이거를 수면하고 연결해서 그림을 한번 볼게요. 아이가 만약에 이제 식사를 7시, 8시에 식사를 하고 10시에 자는 애가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12시쯤에 숙면을 이루고 이때 혈당도 없고 위도 비어 있죠. 그러니까 방해받을 게 하나도 없어 성장 호르몬이 맥시멈을 치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아까처럼 12시에 잠을 잤다. 그러면 아무래도 한 10시, 11시는 배가 고프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가 야식을 먹었다고 생각하면 12시쯤에 어때요? 잠도 숙면 상태가 아니고 혈당도 높고 위도 차 있으니까 성장 호르몬 분비가 뚝 떨어져 있죠. 그래서 수면과 식사 시간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아이들 중에 보면 탄수화물 중심으로 먹는 아이가 있죠. 영양 구성도 성장 호르몬하고 연관이 있는데 여기 당 위주로 먹는 아이들은 아무래도 혈당이 항상 높은 상태를 유지하게 돼 있어요. 이것 자체가 성장 호르몬 분비를 떨어져요. 그리고 당 위주로 먹게 되다 보면 똑같은 칼로리를 먹더라도 대사가 쌓이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더 비만하게 되죠. 근데 이제 요즘에 그렇게 이래. 아이가 좀 통통하면 다들 뭐라 그러냐면 키로 가게 돼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건 옛날 얘기예요. 지금처럼 여러 가지 조건상 성장 호르몬 분비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많이 만들게 되면 비만이 성장으로 안 가요. 게다가 비만 자체가 성장 호르몬 분비를 낮추는 효과를 합니다. 그래서 비만이 또 성장과도 관련이 있는데, 혹시 이 중에서 아이가 동생이 유아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특히 여자아이인 경우는 아이가 통통하면 비만이 아닌가 주의하시고요. 특히 이런 아이 경우에는 성조숙 중에 굉장히 위험 인자가 비만과 여자아이예요. 아이가 좀 통통하다 싶으면 비만을 꼭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키하고 체중만 알아도 비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성조수까지 이렇게 걱정이 지금 많이 되는 게 바로 당 섭취인데 이번에 부산시에서 조사한 바에 따라서도 달달한 그 가공품을 먹는 거의 매일 먹다시피 한 아이가 27%나 되는 거예요. 거의 매일 먹는 아이들이. 그래서 지금 네네. 되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설탕을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건 의견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WHO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00칼로리 정도 열량을 섭취한다고 하면 첨가당은 한 50g 정도로 우리가 이 이하로 권장하고 있거든요. 양 개념을 보면 각설탕으로 치면 17개 정도예요. 교수님 이 양이 어떠세요? 좀 많아 보이세요? 작아 보이세요? 전 너무 많아갖고 막 많이 먹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막 드네요, 지금. 네. 맞죠. 우리가 뭐 음식을 할 때 이 정도 많은 양을 설탕을 어머님들이 쓰시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뭐 먹어도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 초코 우유 같은 경우 요거 300ml짜리예요. 요거 하나에 얼마나 들어있냐? 51g이 들어있는 거예요. 와. 엄청나죠? 네. 그다음 조금 대단하다. 작은 거 보면 조금 네. 작은 거는 21g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 가공품에 이런 가공식품에 설탕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뭐 과자류나 이런 것들에 많이 들어있다는 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여름에 특히 남학생들 막 운동하고 나면 땀나서 이런 이온 음료 되게 많이 먹죠. 이 네. 600ml 조금 넘는 이 이온 음료 보통 하나 사면 벌컥벌컥 다 먹더라고요. 이거 네. 하나에 36g이 들어있는 거죠. 그 오. 말은 우리가 이러한 당 가공품을 몇 개만 먹으면 하루에 허용된 양을 훌쩍 넘어선다는 게 가장 위험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또 그래서 어머님들이 아이들 간식을 이제 선택해서 주실 때 되게 신경을 많이 쓰셔서 또 꼭 이렇게 플레인 요구르트 같은 것도 챙겨서 주시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플레인이라 하더라도 영양 표시를 잘 읽어보시면 당이 들어있는 게 있으니까 좀 더 꼼꼼하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당 줄이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 달달한 음식을 좀 너무 탐닉하게 되면 음식 중독에 빠질 수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여기 보시는 뇌 사진 한번 보시면 왼쪽에 정상적인 뇌와 오른쪽에 당 중독된 뇌 사진은 분명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 당 중독된 양은 약물 중독의 뇌와 비슷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단 간식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당이 그냥 칼로리만 높은 문제가 아니라 저런 중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는 인제 운동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을 하라고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운동을 얼마나 하시나요? 여기 성장 호르몬이 밤에 피크를 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운동을 보면 밤에보다 훨씬 더 많은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시켜야 되죠. 근데 질문들이 들어와요. 도대체 어느 정도 운동을 해야 되느냐. 시간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강도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약간 가볍게 하는 정도 갖고는 성장 호르몬 분비가 많지 않고요. 꽤 과격한 운동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뭐 아이들 뭐 축구나 농구, 달리기 하듯이 쪼끔 열심히 뛰어노는 식으로 하게 되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만 걱정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운동을 많이 하면 비만하고 성장을 두 개를 다 잡을 수가 있죠. 지금까지 편식과 성장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보았는데 어떠셨어요? 지금 막 댓글 달려보니까 뭐 도움이 됐다는 말씀 많이 하시네요. 사실 저희가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머님들한테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희가 인제 오늘 안타까운 게 뭐 시간이 얼마 없다 보니까 전반적인 내용은 다 못 들으고 한 일부분만 가져온 거예요. 사실은 학교나 어디선가에서 전반적인 식생활을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해결점을 좀 도와주시면 사실 참 좋지 않겠나요? 네. 근데 다행히 요번에 부산 교육청에서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네. 네, 맞아요, 교수님. 이번에 부산 영양교육체험관에서 전국 최초로 비대면으로 식생활 문제를 진단하는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직접 입력하면 검사 후 바로 그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부모님 동의가 필요하니까 아이와 함께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그 검사 내용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성장이라든지 생활 리듬 그리고 식사의 질 이런 것뿐 아니라 섭식 발달이나 기질 특성에 대한 것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영양교육 체험관에 가시면 이 결과지를 출력해서 받으실 수도 있고 영양 상담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이게 검사가 가능하니까 내 아이의 성장을 꾸준히 추적 관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정보도 드렸고 지금 계속 그러는데 실천이 안 돼요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은 실천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요번에 부산 영양교육 체험관에서 실천을 한 프로그램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교수님도 굉장히 큰 기여를 했고요. 좀 안내 좀 해주세요. 엄마들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요즘에 그 전국에서 정말 부산시 교육청만큼 이렇게 열심히 하는 곳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 영양교육체험관에서 지금 교수님이 쭉 말씀하셨던 이 4가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4가지를 생활수칙으로 결정을 하고 이걸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비만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어요. 아이들에게 꾸준한 실천을 위해서 스티커를 제공을 했고 또 영양교사 선생님들께서 네이버 밴드를 통해 가지고 매일매일 관리를 했습니다. 4가지 수칙별 미션을 주고 아이들이 실천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했고요. 그랬더니 요즘 아이들은 이거를 댓글도 엄청 잘 달고 잘 따라했습니다. 그 결과가 정말 놀라운데 여기 빨간색이 위험 수준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3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이었지만 비만 비율도 조금 줄어들었고 아침 식사라든지 야채 섭취 이런 것들도 많이 개선이 되었고 무엇보다도 참 어른도 하기 어려운 이 단 간식을 줄이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엄청나게 아주 많이 개선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보다도 부산시 영양교사 선생님들과 또 아이들이 함께 노력해서 만든 결과라서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사실 저는 이제 저도 프로그램도 많이 이렇게 평가를 해봤는데 이렇게 효과를 정확하게 내주는 그런 프로그램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어머니들 계속 얘기하는 실천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네. 실천이 어려운데 이 아이들을 비대면으로 이렇게 했다는 게 정말 대단하고 이때 관여하신 모든 분들께 정말 이렇게 박수 보내드립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어요. 네. 네. 지금 어머니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정보 음. 감사합니다도 있지만 계속 네. 실천이 어렵습니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결국은 뭐냐면 정보보다도 이제는 실천이 답이죠. 꾸준히 실천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오늘 너무 많은 걸 보고 너무 이제 실망하지 마시고 이 중에 꼭 하나만이라도 실천하실 수 있다고 하면 오늘의 어떤 30분의 강의가 굉장히 오래도록 가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꼭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을 해주세요. 네, 응원합니다, 어머니들. 네, 맞아요. 실천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 팬데믹 시대에 이런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신 부산시 교육청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그 귀한 자리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렇게 새벽 시간에 함께 좋은 강의해 주신 한여신 교수님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무엇보다도 긴 시간 경청해 주신 학부모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리가 안 들립니다. 함께 하고 계시는 학부모 대표님들 통해 먼저 질문을 받고 또 댓글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질문하실 분은 바로 정미경 우리 학부모님께서 궁금한 점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대부설 초등학교의 학부모인 정미경입니다. 교수님 강의 너무 유익하게 잘 들었고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실 초등학교 아이들을 키우는데 가장 큰 관심사가 희성장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흰 우유를 먹이고 싶은데 잘 안 먹게 돼서 좀 단맛이 있지만은 바나나 우유나 딸기 우유 같은 것을 사 먹이게 됩니다. 근데 칼슘 섭취를 위해서 먹이기는 하는데 사실 이런 가공 우유를 먹여도 될까 하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괜찮을까요? 맞습니다. 뭐 가장 좋은 건 지금 말씀하신 상황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일 텐데요.
당 가공품을 줄이라고 좀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데 아이 성장을 위한다면 사실 가슴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이가 바나나 흰 우유를 잘 안 좋아하면 흰 우유에 바나나나 딸기를 넣어서 갈아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플레인이나 그릭 요구르트 같은 거에 과일이나 또는 하루 경과 이런 걸 넣어서 주시면은 더 잘 먹겠지만 어머님들이 좀 바쁘시고 상황이 그러할 때는 가공품을 저도 구매해서 쓰거든요. 근데 그때 주의해야 될 점은 아무래도 당 함량이 적은 걸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 인증 마크가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조금 선택한다면 조금 더 안심하고 아이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네, 뭐 답변이 됐나요? 네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번째 질문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동중학교 우리 김영정 우리 학부모님께서 두 번째 질문으로 함께 가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양동중학교 학부모 김영정입니다. 저는 저희 딸이 에모나 이렇게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제가 챙겨주는데 제대로 잘 먹지 않고 맨날 이제 저는 안 먹으니까 이게 걱정이 되는데 이대로 계속 어떻게 하면 잘 먹을 수 있을까 그게 걱정인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네. 이거는 사실은 네,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네. 사실 이제 비만도 걱정이지만 살 빼겠다고 하는 여자 그 중학교 아이들 사실은 걱정이 많이 돼요. 왜냐면 한참 더 커야 될 나이인데 그래서 얘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안 먹으려고 하는 게 문제인데 첫 번째로 아이한테 오히려 안 먹으면 더 살이 찐다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안 먹었다 결국은 폭식을 낳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반드시 그러니까 같은 양을 한 번에 몰아 먹지 말고 새끼를 반드시 나눠 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새끼를 꼬박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끼니 때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인데 보통 아이들이 이제 탄수화물을 안 먹겠다고 하고 나중에 과자를 먹죠. 오늘 칼로리도 되게 높고 당 높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밥을 꼭 3분의 1공기는 반드시 먹으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지 당 땡기는 현상이 더 덜해지고요. 그다음에 단백질 식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밥하고 같은 3분의 1공기랑 거의 비슷한 양의 단백질을 주시고 그 야채를 2배를 하게 되면 그게 다이어트에 가장 좋은 비율이에요. 그렇게 해서 주시면 아이한테도 그러면 칼로리가 훨씬 적어서 살이 그러니까 더 이상 찌지 않거든요. 약간 빠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한테 그 비율을 알려주시고 그걸 좀 설득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엄마가 직접 얘기해주면 그러니까 앞으로는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교수님 답변에 아주 너무 감사하게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주시죠. 네, 저희 궁금한 질문들을 계속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이엘 우리 고등학교 박수경 우리 학부모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분이엘고등학교 학부모 박수경입니다. 먼저 교수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하루 종일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더욱 아이들이 하루 종일 이 책상에 앉는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졌어요. 근데 이제 많이 앉아 있다 보니까 먹는 것도 밖을 못 나가다 보니까 소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뭐 계속 그래도 시간 되면 또 먹어야 되고 하니까 살찌는 게 너무 걱정이에요. 그렇지만 또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입시 준비도 해야 되니까 체력이 또 문제라서 저희들이 또 영양 때문에 먹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먹는 것도 걱정, 안 먹이는 것도 걱정.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고민입니다. 교수님 말씀해 주세요. 네, 좀 더 성장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해줬으니까 사실 이제 고등학교 때 약간 살찌는 거는 조금 허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 살찌는 거를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성장 호르몬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성장 호르몬이 성장에만 관련이 되는 게 아니라 근육을 늘리고 지방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성장이 다 끝난 지금 우리 나이에도 성장 호르몬은 계속 분비가 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뭐라 그랬냐면 그 젊음의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럼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될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죠. 아이를 부모님들이 오늘 고3 어떻게 하냐고 하는데 사실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여놓으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높고 아침을 먹게 되죠. 그래서 끼니를 제대로 먹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게 되면 사실은 살이 그렇게 찌지 않아요.
지금 고3 때 아이들이 살찌는 이유가 늦게 자고 아침은 거르고 갑자기 배고프니까 많이 먹는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도를 지키게 되면 생각보다 살이 별로 찌지 않아요. 저는 사실은 평생 같은 체중으로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은 새끼를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고 별로 다이어트라는 것도 안 했는데 살이 안 찌는데 혹시라도 제가 가끔씩 살을 좀 빼겠다고 생각을 하고 안 먹잖아요. 그때가 꼭 찌더라고요. 왜냐하면 몰아서 먹게 되고 중간에 간식을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강의가 원칙을 지키는 게 어머니들 되게 힘들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사실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걸 좀 잘 지켜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댓글로 소통을 하면서 2개 정도, 3개 정도 댓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댓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화면으로 볼 수 없으니 띄워주시면, 먼저 첫 번째 댓글을 띄워주시면 교수님께서 읽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초코 네. 우유, 딸기 우유에 칼슘이 들어있나요? 없는 걸로 아는데, 이거 재밌네요. 질문 답변 주시죠. 뭐 초코 우유, 딸기 우유에 이게 뭐 영양 성분을 보면은 네 없다고 하기는 그렇죠. 우유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거는 제품마다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요. 우유를 기본 베이스로 하고 거기에 문제는 뭐냐면 초코우유나 딸기우유 같은 거 만들 때는 우유에 향신료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당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에센스가 들어가고 색소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돼서 가급적이면 흰우유를 먹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머님들 뭐 가공품은 안 드시는 게 좋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가 뭐 이런 시대에 사는데 가공품을 완전히 뭐 벽을 쌓고 담을 쌓고 살 수는 없으니까 조금 이런 걸 영양 표시를 조금 더 보시고 드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네, 아니, 제가 영양 좀 꼭 보면서 보라는 저는 이제 댓글을 많이 봤어요. 어머니들 중에 아까 성소수증 걱정하면서 두유를 먹어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네, 맞아요. 저도 봤어요. 네. 일상적으로 먹는 양 갖고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될 땐 어땠냐면 그게 좋다고 그것만 먹는 경우 있죠. 그런 그쵸. 경우는 뭐든지 과한 건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계속 아침 못 먹는다고 하는데 말씀드렸죠. 밤에 일찍 자면 아침에 왜냐하면 저녁 때 아까처럼 7시에서 8시에 먹으면 다음 날까지 거의 10시간 넘게 배가 비기 때문에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먹기 힘들어도 리듬을 바꿔주면 먹게 돼 있으니까 리듬을 찾아가는 방법들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얼핏 보기인데 그런 거 정도 또 네, 네. 리듬을 교수님 찾아가면서 잘 할 수 있도록. 네, 그리고 어머님들이 댓글로 답을 초코 우유에 31% 칼슘이 있다고 써주셨어요. 네. 두 번째 질문, 맞아요. 두 네. 번째 질문 넘겨주시죠. 두 번째 질문 아직 찾고 있는데 교수님이 또 궁금하셨던 거나 또 댓글을 보면서 답변을 또 해드리고 싶은 것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 오늘 좀 안타까운 건 편식 얘기를 많이 못 드렸어요. 사실은 이제 퍼센트는 작지만 사실은 그 새로운 접근성이 떨어지는 아이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편식 문제는 오늘 얘기를 하면 답이 너무 길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부산 영양교육 체험관에 가면 아이의 식행동에 관한 평가까지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떤 점에서 편식하는지를 알 수가 있고 또 하나 편식한다고 혹시 아이랑 혹시 갈등을 많이 하셨으면 지금 쉽지는 않아요. 그 갈등부터 풀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그게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 영양제 복용 네. 교수님 네. 말씀하면 좋을 것 같은 게 어머님 중에 애가 안 크는 성장에 대해서 걱정하시면서 여러 가지 영양제 애들 주는 거 그렇죠. 말씀하신 분 있거든요. 사실 영양제가 오히려 더 이런 성조숙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일단은 저는 그렇게 그냥 비타민제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비타민제 같은 경우는 많이 먹어도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뭐 한약이라든지 무슨 이렇게 보통 갑자기 에너지가 돋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 물질들이 그러니까 호르몬과 유사한 것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너무 의존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오늘 말씀드린 거 어렵다고는 하는데 나중에 아이를 키워보시면 저는 이제 작은 애가 벌써 대학교 2학년이고 다 컸거든요. 근데 지나 보면 왜 내가 그때 기본을 좀 더 지키지 않았나 그 생각이 좀 들어요. 처음에는 힘들지만 아까
체험관에서 했던 거 보시면 아시죠? 아이들이 이렇게 특히 이제 학교에서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변하고 부모님도 변하는 걸 보고 아마 자신감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댓글로 끝난 후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Q&A를 저희가 정확하게 잘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대로 저희가 강의가 너무 길어지면 힘드시니까 딱 약속대로 시간을 정해서 함께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들 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네. 우리 한영신 대표님 그리고 이경아 교수님 네, 너무 감사한다고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와주신 세 분의 우리 학부모 대표님들도 너무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더 박수로 환영하면서 감사의 의미를 정합니다. 네, 이 시간으로 특강 Q&A 시간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맺어 드리겠고요.